여러분 안녕하세요. 만화를 소개하고 애니를 토론하는 만화 컴퍼니의 만화부장 애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니 부장은 밑에서 한 장, 나는 위에서 한 장. 애니 부장은 또 밑에서 한 장. 어이 만화 부장,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또 이상한 짓 하면서 대충 주제 속에 떼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쓸 수 있어! 안 쓸 수도 있어!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박물입니다. 불법 도박 신고는 국번 없이 1301. 도박하지 말고 만화로만 즐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애니 부장님이 준비하신 만화는 뭔가요? 제가 준비한 애니는 바로 카케쿠루입니다. 그러면 바로 줄거리 소개 카케쿠루이마쇼! 명문 샤카오 학원은 도박에 미친 자들의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학생의 서열은 성적이 아니라 도박 실력으로 결정되는데요. 돈이고 권력, 패배하면 가축 신세로 전락하는 잔혹한 도박 서열제. 학생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친 전학생이 등장! 그 이름은 바로 자바미 유메코! 귀여운 외모에 속으면 다메! 완전히 도박에 미쳐있는데요. 돈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도박을 즐기는 바케모노! 속임수를 간파하는 눈! 예측 불가능한 배팅! 학생회의 실력자들과 맞붙으며 학원의 질서를 뒤흔들어요. 가케쿠루이마쇼! 과연 유메코는 학원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걸을까요? 긴장감 폭발! 미친 캐릭터들의 심리전! 한판 승부!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카케구루의 줄거리였습니다. 저도 이런 류의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혹시 이제 작품 정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작가는 호무라 카와모토이고 2014년부터 월간 간간 조커에 현재까지 연재 중입니다. 17권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애니는 현재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고 2기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실사 드라마, 2021년에는 실사 영화 2편까지 개봉한 인기작입니다. 카케구루이 트윈은 스피노프 격이고 메아리 이야기입니다. 카케구루이 트윈 저도 봤었는데 네. 이 트윈이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죠? 그 쌍둥이라는 의미의 이제 트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아리 머리가 이렇게 양갈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화 부장님은 카케구루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래 이제 도박류, 그다음에 머리 쓰는 두뇌 게임 이런 류의 만화들은 다 챙겨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케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체가 일단 굉장히 고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좀 의문인 게 이렇게 야한 장면이 없는데도 좀 많이 맞아요. 캐릭터들이 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왜 캐릭터들이 꼭 얘기를 할 때 상대방 가슴을 쥐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걔네가 약간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맞아요. 아니, 엄청 그냥 멀쩡한 얼굴로 말하다가 얼굴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기괴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가끔 공포 만화 같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끔씩. 막 공포 같고 무섭고 기괴하고 특히 유메코 화날 때. 맞아. 그리고 애들이 정신이 다 너무 이상하고 왜 남의 손톱으로 컬렉션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부잣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판돈 자체가 거금이에요. 그런 거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메코랑 같이 도박하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화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만화 부장님이 바로 저는 이제 가축으로 전락한다. 그렇죠. 바로 가축행위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학생회에서 애니 부장 인생 계획표 이렇게 딱 날라와가지고 저는 뭐 돈 많은 돼지한테 팔려가서 평생 그렇게 애기 낳고 불행하게 사는 거죠 뭐. 그럼 만화 부장님은 이거 보면서 도박하고 싶다는 생각 하셨어요? 이제 카케구루이 작품의 좀 문제가 네. 도박을 약간 권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재밌어 보이죠? 도박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도박을 좀 하고 싶게 만드는 만화고. 네. 기본적으로 이 도박 종류의 만화들은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그다음에 맞아. 어떤 속임수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카케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잘 맞아.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 게임이 우리가 모르는 게임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회는 그냥 자기네들 실력으로 도발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무슨 그 사기를 쳐요. 근데 이제 유메코가 도장 깨기 하면서 다 발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고 통쾌했던 것 같고, 그 옛날에 왜 역도 정민환 선수가 도핑한 애들 제치고서 금메달 땄잖아요. 도핑한 애들은 2, 3위고 다 실격 처리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유메코가 너무 도박을 잘하니까 뭐 답답하고 이런 게 없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1화에서 메아리가 엄청 나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최종 빌런이겠다, 얘가 악역이겠다 했는데 웬걸 메아리는 완전 그냥 귀여운 맹맹이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메아리가 네.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캐릭터를 네. 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메코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화책에는 귀여운 유메코짱 어린 시절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좀 어떤 내용이 있죠, 만화책에는? 만화책에는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왜 네. 유메코 언니가 병원에 있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네. 지금 만화책이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작가님이 좀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네. 하루빨리 좀 다시 연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그리고 그 1기는 진짜 너무 다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기 되면은 갑자기 그 밤이 가문 사람들이 나오면서 좀 내용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 좀 게임다운 게임이 아니라 자꾸 무슨 막 경매 같은 게임 나오고 막 탑에서 누가 더 빨리 탈출하는 그런 게임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약간 저는 좀 흥미가 떨어졌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만화책에서는 네. 그 밤이 가문이 나오기 이전에 탑이 올라가는 스토리가 나와요. 아 순서가 네네네,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인 내용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만 이제 순서가 좀 달라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회장하고 한번 겜부를 하죠, 애니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만화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케구리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엥? 만화부장 탈락. 제가 오늘 준비한 만화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영광을 주었다던 도박묵시로 카이드입니다. 그러면 바로 줄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빈둥거리며 도박이나 하러 다니는 카이지에게 어느 날 사채업자 엔도라는 인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후르바타의 빚 보증을 섰기 때문인데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카이지에게 엔도는 6만엔씩 11년을 갚아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서시면 안 되죠, 그죠? 막대한 절망감을 갖고 있던 카이지에게 엔도는 하룻밤 만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박선 에스포아르에 탑승하는 것이었죠. 이기면 하룻밤에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고, 지게 되면 어딘가에서 강제노동을 1, 2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도박에 뇌가 절여진 카이지는 에스포아르에 탑승하게 되고 지옥의 가위바위보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어떤 남자에게 속아 가위바위보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된 카이지. 그는 과연 에스포아르에서 무사히 내리고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박을 시작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도박무시로 카이지였습니다. 만화부장님, 그럼 작품 정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작가는 후쿠모토 노부유키고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건설회사 현장 감독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이지에서도 약간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최강전설 쿠로사와가 이제 그 공사 인부가 최강전설이 되는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감독을 그만두고 나서 그림을 좀 그리기로 했는데,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어시스트 생활을 좀 해봐라 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좀 너무 못 그려가지고 어시스트도 좀 잘렸다고 합니다. 아니 잘릴만 하네요. 전 진짜 작화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스토리에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만화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흥행 작품이 이제 마작하는 만화인 이제 아카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과금, 그 다음에 도박패왕전 제로, 그 다음에 최강전설 쿠로사와. 그래서 아카기, 은과금, 도박패왕전 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다 봤는데, 이제 주로 이제 도박 관련된 만화를 많이 그리세요.
그림체가 좀 별로라서 지금 뭐 애니 부장님처럼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묘하게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인물이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느냐 심리 묘사를 좀 잘하긴 하는데 이게 그 인물 심리 묘사 하다가 한 화를 다 쓴다든지 막 질질 끄는 게 너무 심합니다. 맞아요. 막 한 3화, 4화 동안 그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인물 심리 묘사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그러면은 애니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 카이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화 때문에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 도박물이다 보니까 뭐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씬들도 많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리 묘사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그 카이지에서 전기가 통하는 철근을 건너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건너잖아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저 진짜 깜짝 이렇게 놀랐잖아요. 그 철근을 이렇게 하면서 막 건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막 다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방송님. 근데 그 장면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구름다리 건너는 장면 그거랑 아시죠? 비슷하죠. 그 유리 건너잖아요. 네네네네네. 아니,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많이 똑같다. 이러면서. 실제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네. 그 신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비슷한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맞아. 카이지에서는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면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여러 그런 데서 촬영을 해온 거군요? 네, 그런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음. 그래서 카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됐어요. 만화가 1996년부터 연재한 작품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단은 전부 다 도박묵시록 카이지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13권까지만 도박묵시록 카이지고요. 그 이후에는 도박 파괴록 카이지, 그 다음에 도박 타천록 카이지로 계속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게구리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고 싶어지게 하는 만화라면 맞아요. 이제 카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박하지 마라. 도박하면 니네 인생 조진다. 이런 걸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카이지가 실제로 도박을 하다가 뭐 손가락도 다 잘리기도 하고. 맞아. 네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도박은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4억 탈출편이 이제 7권까지 올해 정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24억 탈출편은 좀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요? 점점 도박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도박을 하고 나서 네. 24억을 벌었는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이게 점점 약간 코믹물로 바뀌어요. 도박물이 아니라 네. 점점 코믹물로 바뀌어서 이제 스토리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뭐 이후에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네. 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카이지가 왜 인생이 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쓸데없이 의리감이 너무 좋아. 맞아요. 아니 그 왜 속여가지고 사채 쓰게 만든 걔를 그 상선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를 지금 때려잡아도 모자랄 판에 걔랑 같이 팀을 이뤄. 그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걔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한 명 더 해서 셋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그 한 명이 또 배신을 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용서해줘. 음. 그리고 또 슬롯머신 편에서 보면은 슬롯머신의 그 간신히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요. 맞아요. 나 같으면은 그걸로 자기 빚이나 갚겠어. 근데 거기는 다 인원들 구해주죠. 네, 근데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애들 그거 약속 하나 했다고. 아니 뭐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의리감으로 쓸데없는 의리감으로 그걸 다 구해줘.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수중에 남는 거는 거의 없고 심지어 그것도 누군가가 뭐 그 대부업체에서 계약서를 또 잘못 봐가지고 10분의 3 정도? 뭐 그 정도를 뭐 떼간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약서를 항상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카이지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선한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잘 속죠. 그니까요. 보증도 쓰기지를 않나. 보증 진짜 쓰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보증을 돼요, 쓰지 않나. 절대.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을 네. 하고 사람들을 또 다 구해줘요. 다 구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이제 중국인 3명도 또 구해줘요. 또 구해줍니다. 너무 답답해요. 저는 진짜 만약 제 뭐 동생이나 뭐 오빠였잖아요? 당장 호적에서 팝니다, 그냥. 일단은 도박 자체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도박 맞죠. 자체를 시작을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유메코 봐봐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똑똑하고 저는 유메코는 좋아요, 또. 유메코가 게다가 근데 좀 좋은 인물로 나오진 않잖아요. 되게 선한 인물은 아니죠, 유메코는. 그러니까 도박에 미친 사람. 그죠? 애초에 이제 카게구르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박에 미치다. 그렇죠. 도박에 미친 사람. 도박광이에요, 도박광. 도박광을 우리가 카게구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도박 때문에 사실 이제 언니도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카이지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왕씨나 노의 카드를 뒤집어서 게임을 하는 그 게임을 하는데 이 카드라는 네. 게임이죠. 그걸 하는데 여기 귀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나사를 걸어요. 뭐 지면은 몇 미리를 걸어가지고 그만큼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는데 이게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내 귀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땀, 혈액 뭐 그런 걸로 여기 그 심장 박동수 뭐 이런 거 측정해가지고 또 사기 치고 있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 또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그 게임이 끝나고 그 사죄를 하라고 하는데 그 철판에다가 이제 사죄를 시키죠. 그래서 뜨거운 철판에 그 10초 동안 이제 사죄를 하고. 그래서 좀 잔인한 장면이 있긴 해요. 잔인한 장면이 좀 있고 잔인한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림체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좀 도박을 권장하는 만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카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마작 스토리가 엄청 오래 나오는데 요 마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재미가 굉장히 없어요. 저도 마작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사실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저희가 만화책을 읽어도 좀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카이지 자체가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도박 주제로 해서 두 작품을 같이 알아봤었고, 여러분들 도박은 항상 만화로만 즐겨주세요. 알겠죠? 약속!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